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민사집행법 판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유물 분할입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는 공유, 한 필지의 토지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이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러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한 바 있을 겁니다. 특히 268조는요,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물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268조가 되겠고, 269조는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 바 있을 겁니다. 자, 이 시간에 공유물 분할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4강입니다.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판시사항을 보시기 전에 220쪽에 있는 참고 조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8조가요. 민법 268조가 공유물 분할 청구죠.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자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유물 분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자유의 원칙이 주어지죠. 공동 소유하는 사람은 공유물 분할 자유 원칙이 있다. 또 그러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은 5년 동안에 공유물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하는 사람은 5년간에 걸쳐서 공유물을 분할을 금지하겠다는 특약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 되겠고요. 또는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할 자유가 있다. 공유물 자유 원칙이 있다는 거죠. 공유물 분할 자유 원칙이 있고 또 공유물 분할 금지를 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몇 년간요? 5년 기간 동안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약을 내줄 수도 있는 것이 268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69조는 공유물 분할 방법이죠. 공유물 분할 방법. 이 공유물 분할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협의 분할이 있고요. 재판상 분할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부하셨을 겁니다. 1권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1권. 부동산 돈 되는 실정경매 1권에서 했는데 분할 방법에는 협의 분할이 있고 재판상의 분할이 있습니다. 원칙은 이제 공유자들 간에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죠. 협의가 안 될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재판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협의 분할에는 뭐가 있어요? 현물 분할이 있죠? 현물, 물건으로 분할하는 것이 현물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금 분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현물로 분할이 안 되니까 대금, 그 물건, 공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물건을 전체를 팔아서 대금으로 나눠 갖는 것을 대금 분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 분할이 있죠. 가격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유자가 갑을병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병입니다.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병의 지분 3분의 1을 갑과 을 중에 누군가가 내 지분을 사가는 것을 가격 분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물건을 나누는 것을 현물분할이라고 하고요. 갑을병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전체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갑을병 세 사람이 날아가는 것을 대금분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의 지분을 갑과 을이 내 지분을 매수해 가는 것을 가격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역시 재판상의 분할인데요. 역시 법관이 재판상의 분할에도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겠죠. 물건을 나눈다. 판결을 내리겠죠. 그런데 현물 분할이 안 될 때는 재판상의 분할은 뭐냐? 전체 그 공유물을 처분해서 대금을 나눠가자는 형식적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역시 법원에서는 경매로 처분해서 그 처분 대금을 분배하는 이러한 판결을 낼 겁니다. 여러분 269조를 보시면 분할 방법 나왔죠? 공유물 분할 방법 나왔습니다. 269조. 분할의 방법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원래는 협의 분할인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유물 분할 청구가 되겠죠.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법원에서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법관이 경매로 처분해서 대금을 나눠 가자라 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자, 줄 긋고 쓰세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조에 보게 되면 민사집행법의 첨부 서류가 나오지요. 자, 여러분,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강제경매 신청서에다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같은 거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채무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또 다만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 건물의 지번과 구조와 면적 등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 여러분,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물을 졌는데, 허가를 받고 건물을 졌는데 미등기 건물일 때는 역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해서 채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존 등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증명하지 못할 때는 채권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다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건물의 지번과 구조와 면적을 증명하지 못할 때는 채권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법원의 집행법원에다가 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사집행법 81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4조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입니다. 여러분,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처럼 하는 것이,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될 때는요, 이란 거니까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와 처럼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자,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이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요. 유치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목적물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이후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유치권은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개시될 때는요, 그 유치권 경매를 일시 정지시킵니다. 먼저 유치권에 대한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임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유치권 경매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런 강제 경매와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 경매를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만약에 취하가 됐다면,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민사집행법 274조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공유물 분할입니다. 자, 이런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유물 분할 청구가 되겠죠. 또 이런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등기가 된 건축물입니다. 등기가 필. 이럴 때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지분권자가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한 담보권 실행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판례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미등기 건축물입니다.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건축물. 만약에 사용 승인을 받고서 등기 안 됐다면 등기를 보존 등기한 다음에 분할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판례입니까? 공유물 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매물건 나올 때 토지가 지분 경매 나올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왜 토지만 지분 경매가 나올까요? 그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건축물이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220조 보실까요? 판시상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려면 허가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이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허용되는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볼까요?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는 등기가 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경매 신청서에 그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졌는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못한 경우에 하나요.
부동산 집행을 위해서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 등기. 부동산 집행을 위해서는 보존 등기. 그래야 등기가 된 다음에 경매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가증법 274조 1항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대한 경매 신청과 또 공유물 분할과 이런 것들은 담보권 실행에 의한 의무경매처럼 처리한다는 겁니다. 또 268조 부동산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79조 내지 162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말이죠. 강제경매, 그러니까 집행법원에서 실시한다는 거지요. 경매 공유물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요. 거기 끝에 보니까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시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판사가, 법관이 말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할 때 그 공유물 분할 청구 대금이 300만 원 미만일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기각을 시킵니다. 기각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300만 원 이상 되는 물건에 대해서 공유물을 분할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하게 되면은요, 꼭 형식적 경매를 꼭 하는 법관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원고, 공유물 분할 청구 신고한 원고와 피고를 불러가지고 조정을 시킵니다. 조정. 그래서 만약에 원고는 1억을 원하는데 피고는 1억을 다 줄 수가 없다. 8천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고 피고를 조정해가지고 9천만 원에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피해를 안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한다고 해서 꼭 법관이 이렇게 형식적 경매를 명한다 라기보다는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공유물 분할, 사실은 여러분이 경매에서 부동산 돈 되는 실정 경매에서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 이런 그 공유물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저한테 공부했죠.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를 낙찰 받아가지고 소유자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서로 협상하는 거지요. 협상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까지 가면 서로 손해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 분할하는 게 좋겠죠. 특히 가격 분할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대금 분할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체를 팔아가지고 돈을 알아갔자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금 분할을 하자고 협상을 요구를 하게 되면 거의 응하지 않고요. 가격 분할, 내 지분을 사가긴 사가는데 조금 DC에서 감정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사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를 낙찰 받을 때, 공유지분을 낙찰 받을 때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법률 분석, 두 번째는 지역 분석, 세 번째는 수익 분석, 마지막에는 그 공유자들의 성향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분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그 공유 지분권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 지분권자들의 직업은 알 수 없지만 나이 정도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 공유자들의 연령 정도 파악해서 그들이 경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30대 미만 20대라고 한다면 경제력이 그리고 밑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분할 청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30, 40대, 40대 이렇게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협상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